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게 확정적이다. 청와대가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드로 시작됐던 한중 갈등이 풀리는 것인지 지금부터 며칠 전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 그 성과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독은 좀 풀리셨습니까? 뭐 풀릴 겨를이 없네요. 어제 발표가 확정적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던데요. 확정도 네, 아니고 확정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변인? 아직 최종 조율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일자라든지 음. 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 단위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네, 얘기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한 조간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내년 4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거 확정이 됐는데 우리는 확정적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이게 음, 결국 일본 오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이 들르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내놨던데요. 글쎄요, 그 일본에서도 그것을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지 여부가 오, 조금 궁금한데, 왜냐하면 예, 통상은 그 정상 간의 회담은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공식화하기 마련이어서 네, 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런 확정 발표가 아니라 팩트 체크 대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정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확정과 확정적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미묘한 차이까지 다 확인이 된 것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냥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네. 오가는 길에 한국을 들르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투로 지금 보도를 내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어떻게 그 방문 스케줄들이 이루어질지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음,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과 일본을 가는데 한국을 들렀다 간다 그러면 이거는 왜 거기에 묶어서 가냐 음,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일본을 가는데 한국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패싱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뭐라고 아, 하는 것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한령 그 해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한일령이라는 것이 어떤 선언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뚫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싹 묶어서 음, 한일령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최소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음, 성과 이후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굉장히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 시 주석하고는 지난 6월에 오사카에서 만나고 이번에 또 만나셨던 건데 예. 훨씬 부드럽고 편한 자리였고요. 음, 그리고 시 주석께서 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네네네. 이거는 나의 진짜 진심 어린 말이다. 이제 음, 이런 말들을 비춰봐도 좀 알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회담 이후에 오찬을 진행했는데 이때에도 뭐 각 양국의 어떤 시나 드라마나 어떤 음, 이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주고받으면서 네. 굉장히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또 가볍기만 한 자리였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가 중국과 한국 양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찬에서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고요. 네. 그래서 시종일관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음, 중국은 중국 측의 입장을 또 얘기를 하고 또 음, 우리는 우리 쪽의 입장을 얘기도 하면서 네. 각자의 견해도 주고받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 동북아시아 안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음, 그리고 대화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 네.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일치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뭐 당연히 당사국인데 중국도 이게 다른 나라,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음. 굉장히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그럼 받았습니다. 지금 대변인 말씀을 좀 제가 해석한 대로 다시 한번 확인차 그 말씀을 드리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또 공식 발표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의 회담에서 오간 분위기 이런 거에서 좀 그러니까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네.
결국은 한한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경제 그렇죠. 분야였을 텐데요. 네. 실제로 이 리커창 총리하고는 훨씬 더 그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회담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중일 FTA라든지 한중 FTA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 기업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기업과 중국 기업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리커창 총리가 하셨었고 네. 또 뭐 성장 가능한 분야,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해 나가자. 그리고 한국의 투자를 희망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놨냐면 예. 중화 4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저는 왜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라고 오히려 좀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존감이라는 것은 아무리 옆에서 너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도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 자존감은 만들어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네네.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것은 정권과 상관이 없고 정치적 이념과도 상관이 없는 문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의 그 격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야말로 눌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는 그것도 의원께서 그것도 야당인데 그 거대 야당인데 네. 이러한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것이 과연 중국 정부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쟁을 통해서 정책 대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네. 이 외교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격을 그렇게 절하시키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고심을 하시고 그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 위구르는 중국 내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라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때 제가 바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시 주석께서 이제 관련된 발언들을 쭉 하셨고요. 그것을 다 듣고 우리 대통령께서 잘 알아들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보완했기 때문에 뭐 더 부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잘못 발표한 건데 잘못 발표한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네,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직 제가 뭐 비공식 라인까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이제 각국의 입장에 맞춰서 이제 보통 발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뭐 상대국에게 뭐 확인을 받거나 이제 이런 걸 거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음을 아마 중국 정부도 보도 등을 통해서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일단 그 청와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는 외교 당국 간의 만남 혹은 보도를 통한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였지만 네. 그리고 오사카에서 잠깐 11분 동안 만남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양 정상이 육성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접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 만남 자체가 이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거라고 또 믿습니다. 네, 예정된 시각보다 20분 넘게 이제 지속이 됐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테이블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명 이견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예. 양국이 어떤 걸 숨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마지막 그 끝 매듭을 찾아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결국 실이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정상이 그 매듭을 처음 푸는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국 정상이 이제 대화로 풀어 나가자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의견 일치를 봤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대화 테이블이 그럼 이제 궁금한데 이제 국장급 대화 말고요. 이거는 네. 이제 지속한다라고 한 건 뭐 저도 접한 바가 있고 다른 별도의 테이블이 개설이 되거나 이럴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요? 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급으로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그 회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이제 실무선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문희상안이 이제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의 어떤 반응은 둘째치고 국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큰데요. 청와대 입장을 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밝혀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 의장께서 그 발의했었던 그 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저희의 입장은 이 피해자분들의 이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한일 양국 정상이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자고 합의를 봤다면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보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보 상태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유보시키기로 그때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것이 유보인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는 유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시한을 정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유보 조치는 시한이 없이 이제 계속 가는 건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한을 정확하게 날짜를 딱 박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시한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시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걸 공식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일단 대화가 계속되고 대화를 통해서 진전이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건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